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2월 8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나랏돈 쓰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가 한 대에 16억 원이나 주고 독일 벤츠사가 만든 앰뷸런스 구급차를 샀었습니다. 5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앰뷸런스 사온 지 5년 만에 이 차는 이제 더 이상 구급차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게 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반 구급차 10대는 사고도 남을 돈 16억 원을 주고 벤츠에서 앰뷸런스를 한 대 사왔는데 병원과 환자 수송 상태를 영상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해서 비싼 돈을 주고 샀던 겁니다. 그런데 병원과 연결을 하다가 영상이 채 전송되기도 전에 대개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전하고 무슨 준비를 하고 전혀 쓰임새가 없었던 거죠. 그냥 16억 원짜리 바퀴 달린 앰뷸런스에 불과했던 겁니다. 애물단지로 전락하면서 조금 고장나거나 부품을 갈라치거나 엔진 오일을 교체하려고 그러면 유지비는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충청북도는 이거 없던 일로 하기로 했답니다. 또 하나입니다. 기혼 여성의 10명 중 3명, 그러니까 30%죠. 10명 중 3명이 산후 우울증으로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껴본 것으로 정부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산후 우울증 원인으로는 아이 양육이 어려워서가 42%로 최고였고, 그 다음에 남편의 늦은 귀가와 무관심 29%, 매일 집에 있어야 하는 답답함 20% 순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자살 충동을 느끼겠습니까? 그만큼 아이 양육이 어렵다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안은 올해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파기가 주 원인입니다. 이러면서 아이 낳으라는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나 복지부나 여성부, 고관 나리들 체면이 있으십니까?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나라가 아이 양육을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아이 낳으십시오 하면서 약속했던 공약이었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아직 받으세요? No. 저렴한 금액으로 회원권을 이곳에서 구입하세요. 전국에 있는 모든 콘도 회원권, 여러분이 찾는 회원권에 관한 정보가 모두 있습니다. 회원권 114, 대한민국 대표 회원권 거래소 회원권 114,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02544-6114, 02544-6114.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회원권 114.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에 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네, 5시 5분 됐습니다. 뉴스 브리핑 받으시죠? 정승조 아나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참 이런 것을 첫 뉴스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전하게 돼서 너무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오늘도 계속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일 비주류 진영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문재인 대표는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혁신 전당대회 개최를 다시 제안하며 최후 통첩한 것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문 대표는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안 전 대표와 승패를 가리는 것은 단합 방법이 아니라면서 총선을 앞둔 전당대회는 분열과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안 전 대표가 탈당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다면서 공동 창업주인 만큼 안 전 대표가 탈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승용 최고위원 전에도 여러 번 사표 내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고향 지역구에 내려가서 집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왜 정청래 의원하고 무슨 공갈인가 그것 때문에 아무튼 사단이 났었죠. 기어이 오늘 당직 사표 제출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표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무를 거부해온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문한박 연대 수용을 요구하면서 오영식 최고위원이 사퇴한 뒤에 두 번째입니다. 호남 비주류로 유일한 최고위원인 주 의원은 당 내홍이 번질 때마다 문 대표가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추가 탈당과 신당 합류가 늘어날 것이라면서 직을 걸고 문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아이스인가요? 이거에 대해서 언급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기국회가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 등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말로는 일자리 창출을 외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노동개혁 입법을 무산시킨다면 국민 열망은 실망과 분노가 돼 돌아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기본적인 법체계조차 갖추지 못해서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IS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알게 되는데도 국회는 천하태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가 테러 방지 관련해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해서 정보 교환도 할 수 없다는 것을 IS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알게 됐다. 예. 네. 그렇군요. 서울 건국대학교 폐렴, 이른바 건대 폐렴이라고 불렸던 거 원인을 몰라서 참 답답했는데 거의 확실한 원인을 찾아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집단호흡기 질환과 관련해서 환자와 환경검체에서 방선균이 확인이 됐다면서 사료 연구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에 알려진 방선균 호흡기 질환은 면역 반응에 의한 것이지만은 이번 사례는 염증 반응을 보였다면서 확진이 아닌 추정으로 규정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스 확산 실험 결과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병원체가 확산해 집단 발병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새학기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건물 안 오염원 제거와 시설 개선을 완료한 뒤에 건물을 개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환자들은 발열과 함께 흉부 방사선상 폐렴 소견이 확인돼서 격리치료를 받아왔지만은 지난 11월 초에 모두 퇴원했습니다. 네, 퇴원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원인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괴질 아닌가 이러면서 메르스 학습 효과도 있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았죠. 예. 자, 경찰이 지금 조계사에 은신하고 있는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 24시간 이내에 출석하지 않으면
들어가서 잡아 끌어내겠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오늘 오후에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상균 위원장의 도피 행위는 더는 좌시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강 청장은 특히 한상균 위원장이 지난 6일까지 조계사에서 자진 퇴거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불법 투쟁을 선언한 것은 국민과 불교 신자를 배신하는 행위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직적인 불법 폭력 행위를 수차례 주도한 뒤 종교시설로 대피해서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네. 조계사 신도들이 한상균 위원장을 끌어내려는 시도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계사 신도로 구성된 합창단원 100여 명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은신한 관음전 4층으로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이들은 한 위원장이 조계사 신도와의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강제로 끌어내려고 시도를 했지만은 진입문이 철문으로 잠겨 있어서 한 위원장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합창단 연습을 하려고 모였다가 즉흥적으로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비서관한테 월급을 강제로 상납받게 했다가 이게 들통이 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 알고 보니까 또 다른 비서관한테도 월급 상납시켰다. 뭐 이런 의혹이죠? 예. 비서관 월급 상납 논란이 불거진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이 이번에는 또 다른 전직 비서관으로부터 매달 상납을 받고 공천 과정에서 혜택을 주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박 의원의 전직 비서관 백모 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8개월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박 의원 몰래 자진해서 당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해 박 의원 지역구에서 기호 1의 가번으로 기초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현역을 누르고 당선돼 정치적 거래 의혹도 제기되지만은 박 의원 측은 부인했습니다. 또 백 전 비서관이 매달 120만 원을 당 운영비로 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지역 사무실 살림살이를 담당했던 백 전 비서관이 관행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것 같다면서 박 의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한 사람에게만 설마 그랬겠느냐 싶더니 여전히 양파 까듯이 드러나는군요. 예. 그나저나 이건 나라에서 주는 인건비인데 이거를 상납받게 해서 자기 집 뭐 가스 사용료 이런 것으로도 썼더라고요. 대학의 교수들한테 뭐 프로젝트 따면은 연구비 이런 거 주는데 그거 조교들한테 가야 할 돈 교수들이 다 중간에서 쓱 이거 하고 뭐 전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국회의원이 아직도 있군요. 무슨 당이라고 그랬죠? 새누리당이요? 아, 네. 이 의원이 새누리당 의원이에요? 예. 새누리당 의원이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자, 새정치 당무감사원이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엄중 징계하라 이렇게 요청했죠. 의원실에다가 카드 결제기 갖다 놓고 시집 팔았던 그 의원 그 건 말이죠.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무감사원은 시집 강매 논란을 빚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서 당 윤리심판원에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당무감사원은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원회의를 열어서 노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예산국회가 열리는 과정에 북콘서트를 열고 이후에도 회관에서 일부 책을 판매한 것은 당의 품위뿐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당무감사원은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 소속 현직 공직자나 선출직 공직 출마 예정자는 어떤 경우에도 출판기념회나 북콘서트 같은 행사에서 책 판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최고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성가족부가 아이 돌봄 사업 지원 축소했군요. 맞벌이 부부 등 일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시행 중인 아기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이 2016년부터 축소가 됩니다. 오늘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이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가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줄어듭니다. 특히 소득 구간이 가장 높은 라형의 경우 지원을 전액 없애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한다는 정책 목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가
서울시 비방 댓글팀을 운영한 의혹 사고 있죠? 그렇습니다. 강남구청의 공무원들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서울시를 비방하고 강남구를 지지하는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은 지난 2월 말 신설된 강남구 도시 선진화 담당관 시민의식 선진화 팀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 의원은 시민의식 선진화 팀장 이모 씨가 인터넷 기사 댓글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비난하고 반대로 신현희 강남구청장은 찬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남구는 조직적으로 댓글 단 게 아니라 이 팀장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무원 복무 규정이나 법령 위반한 소지가 없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누가 인터넷 광고가 아니랄까봐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서울시 산하 25개 구청 중에 가장 재정 자립도도 좋고 세다는 강남구청, 또 기타 등등, 언론사 등등 댓글 안 다는 데가 없군요. 예. 네. 조직적으로 댓글을 단 게 아니고 이 팀장이 개인적으로 쓴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 일탈 행위다 이거죠. 자, 전국 24개 학교의 로스쿨 학생들 집단 자퇴서. 며칠 전에 서울법대 로스쿨부터 시작하더니 기어이 이렇게 확 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로스쿨 학생으로 구성된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는 오늘 오후 연세대와 고려대 등 24개 로스쿨별로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스쿨 학생은 법무부가 사법시험 페이지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고 있다고 규탄을 하면서 40페이지 유예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예정대로 오는 2017년에 사실을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4일 서울대에 이어서 나머지 로스쿨 학생들도 자퇴서를 내므로써 로스쿨이 개설된 전체 학교에서 집단으로 자퇴서가 제출됐습니다. 이와 함께 로스쿨 학생들은 오는 10일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부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로스쿨이 행동 통일을 기해서 모두 다 전원 자퇴서를 냈군요. 예. 자,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유엔 인권이사회 그 의장직에 선출됐다고요? 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최경림 주 제네바 대사가 내년도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최경림 대사는 의사에 선출된 뒤 연설을 통해서 내년에 설립 10년을 맞는 인권이사회가 더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3차례 수임했지만은 인권 관련 기구에서 의장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또 장관급 핵안보국제회의 의장과 개발협력 분야의 평가 관련 의장직도 맡는 등 유엔의 3대 임무인 평화안보와 개발, 인권 분야에서 의장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인권이사회 의장은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회의 등을 주재하고 세계 인권 보호를 증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들 입는 피해 가운데 임금 체납, 이게 생각하시다시피 압도적으로 제일 많다, 이런 조사 결과죠?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2,200여 건 가운데 임금 체납이 68%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저임금 위반이 10% 정도로 뒤를 이었고 폭행, 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도 8%로 접수됐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편의점 관련 민원이 20% 정도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음식점과 PC방 순이었습니다. 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짧게 다시 한번 들으시죠. 충청북도가 벤츠 앰뷸런스 도입 5년 만에 없애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도입에만 16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들였지만은 애물단지가 되면서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표본으로 전락했습니다. 충북 소방본부의 한 관계자는 환자를 싣고 난 뒤 장비 연결에만 5분이나 걸리다 보니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면서 원격 영상 장비 때문에 벤츠 구급차를 도입했지만 사실상 지금은 일반 구급차나 다를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장비 연결에만 5분이 걸린다. 예. 그런데 대개 5분 이내에 병원 응급실에 도달해야 되는 게 앰뷸런스의 운영 수칙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것을 산 게 그냥 나라 돈 갖다 버린 거죠. 혹시 또 요거 사면서 뭐 뒷돈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었는지. 자, 날씨 어떻답니까?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점차 구름 많아지겠고 밤에 제주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일부 내륙에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영하 3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9도에서 16도로 오늘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정승조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씨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에?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니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관훈클럽 여전히 그 명성이나 비중은 좀 언론계에서는 대접받고 있죠. 그래도 몇 안 되는 모임. 오늘 오전에 문재인 대표가 거기 나갔는데, 야, 상당히 세게 발언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강대강 가는 겁니까? 오늘 문재인 대표의 발언 수위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강도가 높았다, 수위가 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골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 새정치연합의 창당 주역이고, 또 그런 만큼 이 당을 지키고 또 당에서 함께 이 혁신을 통해서 내년 총선을 같이 치러내자, 그런 제안을 다시 한번 한 거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대결하자면 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그러니까 굳이 결국 이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탈당 행렬이나 분당 움직임이 있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가지 않겠다, 이제 이런 뜻도 동시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철수 의원은 혁신 전당대회를 다시 한번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 다음에 지금 부산에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부산에 가 있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마하라고 그럴 때는 안 가더니 고향이라 가셨나 보네. 문재인 대표는 혁신 전당대회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고, 또 안철수 의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지 그게 진짜로 하려는 건 아닐 거다. 비주류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적당한 수준의 타협은 없다, 이렇게 이제 선을 딱 그었기 때문에 예. 어쨌든 두 사람 간의 접점이 지금 찾아질 수 있을지 부분은 좀 장담하기 점차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회견문에 보니까, 네네. 저도 현장에는 못 갔습니다만, 다시 한번 손을 내민다, 그런 것도 얼핏 보이던데, 그건 그냥 립서비스 같은 이겁니까? 아니면 진정성이 담긴 것으로 평가합니까? 실현 가능성 어떻게 봐요? 일단 문재인 대표의 정치 성향으로 보면, 네.
문재인 대표 본인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담겨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문재인 대표 본인의 이제 진정성은 담겨 있을 텐데 예. 이게 이제 본인의 진정성이 있느냐의 문제와하고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의 문제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는 진정성을 갖고 얘기한 것이지만 이 비주류 쪽 혹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한 발도 안 물러나면서 이쪽 보고만 양보하고 물러나라고 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지금 만약에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양측에도 좀 대화가 가능하고 뭐 서로 간에 소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면 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두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뿐만 아니고 특히 비주류 쪽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의 결별 혹은 당 전체의 이 분열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거의 전제한 얘기들이 지금 매일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서 안 믿는다. 뭐 이런 양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이 문재인 대표 쪽이나 안철수 의원 쪽이나 서로 좀 명분 쌓기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 안철수 의원이 우리 양정대 기자한테 뭐 좀 밉보인 게 많은 모양이야. 아니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잘 알지도 못하는. 저기 주승용 최고위원 드디어 세 번째인가요? 이제 사표 냈는데. 네네네. 이렇게 되면 최고위원 뭐 지도부가 와해된다거나 뭐 파장 효과가 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오늘 주제하고도 좀 상통을 하는 얘기인데요. 예.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양측이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으로 상징되는 또 주류 이제 비주류의 힘겨루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어쨌든 절충을 찾아가면서 당 전체가 좀 큰 힘을 받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될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어진 거고 이렇게 되면 어느 한쪽으로 이 균형추가 기울면서 정리가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지금 현재 문재인 대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 의지를 갖고 분명하게 나서면 사실은 현 지도부 중심으로 문재인 대표 체제 중심으로 상황이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전제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그 주승용 최고위원의 사퇴 문제 이게 조금 하나의 포인트를 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제 이종걸 원내대표, 최대천 정책위 의장까지 포함해서 이 비주류들이 지도부 회의에 불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곧바로 흘러나온 얘기가 비주류들이 이 당직을 사퇴하면서 이 문재인 대표 체제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 무너뜨리기 위해서 당직을 뭐 의도적으로 사퇴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늘 실제 당직 사퇴를 결행한 사람은 주승용 최고위원 한 명 아니고 한 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종걸 원내대표로는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고 왜 그 자리에 왔다 갔다 한대요, 그 양반. 최대천 정책위 의장도 참석을 했단 말이죠. 최대천 정책위 의장은 이 공개적으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당직 사퇴를 검토하는 거는 맞다, 뭐 이렇게 인정은 했는데 그러면 그 결행이 당장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만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 주승용 최고위원만 칼을 뽑아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칼을 아직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는 건데 이 상황은 수차례 말씀드려서 아마 이제 청취자분들도 대충 짐작을 하실 텐데요. 이 호남 의원들의 정서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의 정서가 굉장히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주류고 문재인 대표는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뭐 같은 목소리를 낼지언정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딱 부딪히는 그
상황이 되면 이 호남 의원들과 수도권 의원들이 공동 행보를 취하는 건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의원들은 뭐 호남권 내에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면에 이 수도권 의원들은 현 지도부,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뛰쳐나가서 복수의 야권 후보가 여럿 나오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를 이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 부담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는 그 이상으로 이종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이 수도권 비주류 의원들의 당직 사퇴를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 그렇게 크지는 않다 하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시국은 주승용 최고위원조차도 이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결국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탈당 없이 당 안에 머무르면서 이 총선을 맞을 가능성도 저는 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이고. 요즘 새누리당은 조용합니까? 뭐, 이제, 폭풍 전야죠. 이제, 공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강도 높게 국회를 비판하면서, 또, 뭐, 직접 자신이 이제, 이 정치의 최전면에 나섰는데,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틀 연속 이렇게 한 거는 결국은 박근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내년 총선의 여야 대결 구도가 1대1이 될지 1대 다수의 구도가 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여당은 김무성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체제로 총선을 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안정적인 집권 여당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그 생각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측면은 바로 야당인데요. 이게 이제 어제 지적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안철수 의원과 비주류 의원들의 그 충심이 뭐 정말 진정성을 갖는 것일지라도 구도 자체를 지금의 여야 1대1 구도를 통한 내년 총선 돌파, 내후년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 이런 부분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안철수 의원과 비주류 의원들이 타겟, 방향을 설정한 거는 결국 호남당을 통한 제1야당의 지위 확보, 이것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지금 야당은 갈수록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일관성 있는 분석을 들으면 고개가 끄덕끄덕해지다가도 늘 인터뷰, 우리 양 기자하고 코너 마무리할 때쯤이면은 열에 7번은 답답해지고 열에 2번은 열받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나저나 박근혜 대통령 귀국하자마자 행보를 보니까 뭐 거침이 없는데, 옛날 양김 시대 때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당에 대해서 그렇게 취임 직전까지의 완전한 장악력, 실질적으로 유지는 됐지만 이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일부러라도. 그렇죠. 노골적으로 이렇게 안 했죠. 직접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일부러라도 국가 원수의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의 지위를 일부러라도 강조하기 위해서 당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겨우 현직 대통령에 있으면서 자기 정치적 근거지인 당시 여당의 선거를 좀 독려하느라고 한마디 했던 게 겨우 노무현 대통령의 우리 열린우리당 좀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 딱 이 한마디 정도였고, 양기는 사실 뒤로는 뭘 했을지는 몰라도 겉으로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고 보면은 양김 시대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 당무와 정치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확실하게 장악하고 간섭하고 끌고 가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처음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대통령 중심제에서 사실은 대통령이 집권 여당 여권의 또 뭐 가장 핵심적인 인사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사실은 야당의 이 포인트 그러니까 야당의 힘이 몰리는 그 지점이 바로 대표를 통한 이 여야 예전에 이제 영수회담 같은 게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야권 입장에서는 맞출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역시 양 기자는 저하고 호흡이 맞아. 제가 그 말씀을 좀 끌어내려고 길게 설명했더니 바로. 그러니까 이제 그 점에서 보면 지금의 야당은 또 한 번 그 답답함의 정도가 참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강력한 리더십을 갖추고 좀 너무 독선적이다라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강력한 리더십을 갖춰도 상대하는 저쪽이 뭐 원유철 원내대표나 뭐 저 김무성 대표가 아니고 청와대니까. 그렇죠. 이쪽에서는 그런 진용을 갖춰도 절대 손가락질 받거나 오히려 힘의 역학관계에서 그렇게 해야 뭐가 될똥말똥인데 이게 참 안타까워서 드린 말씀이에요. 네. 아무튼 참 저기 양 기자는 아마 국회 지키느라고 저기 할 거고 누구 후배 밑에 기자 연락 살짝에 알려주세요. 내가 한국일보에만 특종 하나 줄게요. 오늘 7시 반에 합정동 국민일보 사옥에 문재인 대표가 옵니다. 무슨 행사 국정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관련 음악회가 열리는데 거기 참석을 해요. 도종환 의원이랑 함께. 야당 대표가 오늘 뭐 일정이 문 대표실에 알아봤더니 상당히 많던데 여기 오는데 누구 기자 하나 보내가지고 단독 인터뷰 하나 하세요. 알겠습니다. 합정동 국민일보가 아니고 국민TV. 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일보에만 살짝 준 거예요. 네네. 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단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헤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mediacoup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물려줄 세상을 만듭시다. 누가 아는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